안녕하세요. 복음중개사무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복음과 세상을 살피며 이야기하고 중개하는 전문 사무소입니다. 사무소에 오신 모든 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호빵맨 주소장입니다. 왜 호빵맨이에요? 지금 호빵 먹어서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난 찐빵 찐빵 우먼이야. 새로운 거 하셔야지. 내가 호빵 했으면. 없어. 넘어가. 없어요. 평안하셨나요? 네, 늘 같습니다. 늘 같아요? 네. 복 받으셨네. 복 받은 건가요? 그럼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사실 우리 일상이 늘 반복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지루하고 좀 평범해서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복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복을 모르시는 겁니다. 네, 정말. 실장님, 네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집에서 잘 쉬었어요. 이번 한 네, 주는. 네. 네, 집에서 잘 쉬었고 집에서 잘 쉬면서 사실은 제가 그 전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직장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복에 겨운 불평 불만들을 조금 안고 살았어요. 네. 부족하죠. 그러니까 일하기 싫고 언제까지 해야 되며 눈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곤욕스럽고 조금 그랬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계속 기도를 몇 번 드렸는데 기도하셨어요? 네, 기도했죠.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어떻게 제게 휴가를 주셨네요. 휴가를 줘서 한 일주일 정도 푹 쉬었습니다. 네, 아주 윤기가 지금 잘잘 흐르시는 것 같은. 너무 잘 쉬신 것 그거 같아요. 알죠? 확진자 막 쪄가고 있어요. 네, 찌셔서 오신 우리 주 실장님. 그래서 아까 그 찐빵이라고 한 게 사실은 일리가 있는 거야. 방금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얼굴이 찐빵처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쉬시면서 그럼 남편 집사님이랑 같이 오랜 시간 시간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재밌는 에피소드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네. 일을 한다는 건 어찌됐건 외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외출을 못 하니까 네. 또 다른 숨막힘이 한 집에 한 공간에서 네, 삼시세끼 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배달 앱을 많이 사용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제 계속 얼굴 맞대고 부딪히고 있으니 사소한 부분들 역시 부딪히더라고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숨 쉬는 것도 싫은 거 있죠. 그 정도는 거의 권태기 수준인데 숨 쉬는 게 싫을 정도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으로 이겨내지만 가끔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베개를 집어 던져버릴까 이런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밥 먹을 때 그 밥을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입이 움직이잖아요. 그 입 움직이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다고. 권태기의 어떤 그 증상이.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지금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보니까. 부부가 네. 권태기 없이 늘 사랑이 충만해서 살기는 힘들지만 그 권태기를 딱 접했을 때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도 그 과정이 한 사랑을 좀 키워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가 네.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댁내 두루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십니까? 사실 이 주제 별로 탐탁치 않았어요. 네. 왜 그렇죠? 속 얘기 해야 되니까. 내 남편 이거 듣는데 내 남편 얘기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 복음중개사무소는 의뢰인들께 의뢰를 받아 중개를 하는 전문 사무소인데요. 교회에서 질문하지 못했던 고민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딪혔던 갈등들, 복음의 관점에서 궁금했던 것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 가지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을 빚어내는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집안일이에요. 집안일. 네. 참 사실 갈등 많죠. 네, 집안일은 신혼 초기에는 많이 발생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혼 초에는 서로 그냥 이제 뻑짝뻑짝 거리면서 이것저것 알콩달콩하게 살아가는 재미가 일단은 크게 와닿을 것 같고, 저희도 신혼 때는 좀 많이 싸우진 않았어요. 신혼 때는 오히려 맨날 저녁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 신랑이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보다는 한 일찍 퇴근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도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오후 좀 천천히 출근하고 늦게 퇴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간 타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은 신랑이 이제 밥도 해놓고 막 도시락도 싸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야, 멋있네. 이게 은근히 멋있죠?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놓고 자랑한 거지.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마냥 좋았어요. 마냥 재밌고 맨날 밤에 막 영화도 보러 다니고 이제 맛있는 거 많이 시켜 먹고.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살다 보니까 사소한 부분들, 조금 집안일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 조금씩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소장님네는 뭐 집안일에 관련돼서 많이 부딪히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 부딪혔다라기보다는 우선 사실 집안일은 제 와이프가 좀 많이 전담을 해서 하는 편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지금 직업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뭐야? 수 없이 뭐야? 그러니까 좀 더 비율을 따져 보자면 아, 와이프가 요새 직장 조금 더 다니시는 남편분들 얼마나 살림도 잘하시는데요. 네. 육아까지 다 해, 그분들. 끝까지 얘기를 설거지 들어보세요. 다 하고 빨래도 다 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모님 혼자 단독을 하신다고요? 아니 너무했네. 비중이 조금 더 많다. 어떻게 설교하시나? 비중이 조금 더 많다. 그럼 뭐 하세요? 이제 뭐 저는 제가 일일이 말해 볼까요? 네, 해보세요. 안방 화장실 청소 그리고 구경하기? 아니 그 청소 제가 청소하는 해요. 그 뭐 물때 막 다 제거하고 락스칠하고 막 그런 거 안방 화장실이랑 거기만? 그리고 거실 화장실이 더 큰데? 저기 이불 청소 같은 거. 이불 청소? 이불 빨래도 아니고? 이불 빨래 널기는 해요. 아, 이게 빨래야. 세탁기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넣는다고 이렇게 꺼내서 넣는다고 무겁잖아 이불은. 그거 자진해서 하세요? 시켜서 하시죠? 아니 뭐 협의해서 하는 거죠. 협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식탁 이제 준비할 때 반찬 꺼내기. 꺼내는 거? 그리고 반찬 다시 갖다 넣기. 아. 그리고 뭐 설거지는 이제 가끔 하고 그 대신 물은 이제 다 뿌려놓죠. 물 뿌리기, 숟가락 젓가락 세팅하기. 더 열받아. 물 뿌려놓고 설거지 하는 줄 알고 가서 봤더니 여보 멋있네 하고 봤더니 물만 뿌려놓고 와. 좀 그러네.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지. 그런가? 그래서 그 정도? 뭐 그 그리고 가끔 뭐 이제 청소기 좀 돌리고. 다 가끔이야.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하시네. 근데 안 해. 사실 안 해. 맞아요. 제가 들은 게 많아서 네.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라면도 못 끓이신다고 에이, 다. 라면까지 끓인다고. 라면까지는 끓여요. 라면까지. 그래서 계란 못 넣죠. 계란 시도는 안 해. 맛없어질 것 같아 내가 넣으면. 아니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솔직히 안 궁금한데. 제가 요리는 안 해. 진짜 요리는 안 하는데 왜냐? 진짜 요리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마음 먹고 제 와이프 생일날 미역국을 끓이려고 이제 재료를 다 준비해 놨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미역국을 끓이려고 냉동실에 이제 넣었던 고기를 이제 딱 넣었는데 끓이고 나서 보니까 돼지고기를 넣은 거야. 와, 냄새. 그 비린내 잡내가 딱 냄새를 맡는데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 근데 제 와이프는 그 참고 또 먹고 있네. 사랑이 넘친다. 생일이 좀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서로. 어떻게 간신해줬는데 엎어버릴 수도 없고. 요리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네. 계속 시도하셔야죠. 누가 처음부터 잘해요. 아멘. 알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그래요. 네. 이제 뭐 저도 이제 조금씩 저희 신랑이 이제 조금씩 주부 티가 난다, 주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야 처음부터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씻기고 학교 보내고 학교 갔다 와서 숙제 체크하고 뭐 이러는 삶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 처해져서 맞닥뜨리다 보니 어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부가 됐는데 남편들은 그런 노력들을 딱 한 번만 해보고 이건 내 갈 길이 아니다 라고 접어버리는 그 태도가 가끔은 좀 너무하다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집안일은 이제 거의 한 20% 정도? 20-30% 정도? 1년에 한두 번? 네. 누가요? 소장님이요. 아이, 됐어. 그렇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사실 요새 맞벌이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집안일 사소한 거 하나라도 갈등의 원인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피곤하거든. 피곤하죠. 게다가 애까지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조금 감정적으로 매일 싸울 순 없잖아요. 그렇죠. 좀 합리적이고 조금 사랑이 넘치는 좀 그런 방법이 있을까? 우선 싶어서. 합리적으로 보자면 어쩌면 좀 당연한 대답일 수 있겠는데요. 집에 오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맡아서 하는 저렇게 게 얘기하시네. 아니 그 어떻게 자 맞벌이를 하면 똑같이 집에 머물러 있겠죠. 그럼 같이 하는 거야 집안일을 똑같이 집에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부 중에 한 분만 이제 일을 하시고 한 분이 좀 집에 계시다면 집에 계시는 분이 조금 더 맡아서 하는 것이. 근데 애가 넷이야. 애가 넷이다. 애가 혼자 넷이 다 해야 돼요? 혼자 다 한다. 아니 남편 뭔데?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그냥 잠자러 들어가 버리고.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야.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야 되냐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에 오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 동안 그 동안에는 책임지고 집안일을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벌고 이제 와이프가 집에 계시다. 그러면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그때부터 뭐 또 같이 육아와 집안일을 그 시간부터는 같이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그 시간에는 집안일을 하고 집에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와서 재택근무면. 집안일 할수 없고. 같이 해야죠. 재택근무면 같이 해야지. 뭘? 이거 지금 신대리가 이거 질문하라고 보낸 거지 이거. 갑자기 이거. 아 근데 요새 재택근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재택근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 제 아들도 그 땡땡티라고 뭐지 패드 보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예. 네, 요새 애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되게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랑 1대1로 영상 보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저도 어쨌든 강사니까 그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했어요. 이 선생님은 제 아들이랑 비록 한 5분에서 10분가량밖에 통화를 안 하시지만 하루 종일 예약이 꽉 차 있으시대요. 근데 하루 종일이 아니고 평일 내내 그렇게 일을 하신대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래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와, 그러네. 집에서 예. 이렇게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다니까. 집에서 일을 하시잖아. 근데 일하는 동안에는 집안일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일하는 장소만 다른 거야. 일하는 시간을 빼줘야지 당연히. 재택근무 하시더라도 당연히 그 시간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못 하시죠.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밖에서 6시까지 이제 일을 하고 그 재택근무 하시는 분도 6시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 같이 퇴근해서 6시 반부터 같이 저녁 식사 이제 하고 그 이후로부터 자기 전까지 육아 같이 하고 이런 차원에서 같이 하자. 이게 합리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으로는요? 이게 성경적이죠? 아 이렇게 하라고요? 그럼요. 안 하니까 싸우는 거야. 안 하니까 싸우지. 이게 안 해야지. 하니까 싸우는 거야. 왜 안 해? 내가 결혼 똑바로 잘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왜 안 하세요? 왜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안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예배당에서 또 야근도 가끔 하고 하니까 공부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얼마큼 힘들어 몰랐네? 이게. 예배당에서 야근을 하신다고요? 그럼요. 이제 집안일이 많을 땐 자꾸 야근이 생기더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제 친구가 남편이랑 거의 주말 부부예요. 주말 부부인데 남편이 이제 평일 내내 이제 고생하시죠. 외지에 나가서 바깥 음식 맨날 드시면서 힘들게 일하시고 주말에 오시는 거잖아요. 오셔요. 처음에는 그래서 와이프도 딱하니까 그런 남편이 딱하니까
보통 주부들은 주말 되면 외식하고 싶어 해요. 좀 평일에 계속 밥 해 먹고 이래서 힘드니까 주말에 좀 외식도 해보고 배달도 시켜서 먹고 싶고 그래요. 근데 남편이 집밥 먹고 싶어 하는 거 아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했어요. 근데 이게 몇 개월, 몇 년이 계속되다 보니 지친 거야. 이 친구도 지쳐서 남편이 꼴 보기가 싫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어쨌든 주말에 오잖아요. 평일에 너무 힘들게 일해서 고단하니 자기는 쉬어야겠다는 거예요. 편한 집에서. 그래서 애가 거기도 둘인데 육아에 참여를 안 해요. 네, 집에 오면은 소파랑 한 몸이 돼서 핸드폰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은 TV 리모컨을 잡고 있거나 그리고 자기는 외식 먹고 바깥밥 이제 먹기 싫으니 밥을 해달라 해요.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보기 싫으니까 다 짜증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이제 화가 나니까 자주 싸움이 되고 그 싸움 화풀이가 또 애들한테도 가고 이게 조금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집안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쪽 입장에서는 또 이해는 해요. 사실 쉬운 일도 아니에요. 계속 외주벌이라서 계속 출장 다니셔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휴게소 음식 먹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때우거나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집밥이 먹고 싶은데 그럴 수 있죠. 집에서는 또 애들이 너무 어려서 보채거나 이렇게 참여를 해줄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아내도 참은 거예요. 참았어. 참다가 결국은 이제 주말이 오는 게 짜증이 나고 주말 때 이제 남편이 오면은 금요일부터 스트레스가 받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데 남편의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이런 가정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저는 밖에서 일하면 더 힘들다라는 사고 구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 입장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단은 남편이 물론 밖에서 일할 때 힘들죠. 그런데 동시에 그럼 집안일은 쉽냐? 이게 아니거든요. 집안일도 노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아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이건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 하루 종일 집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뭐 들었다 놨다 해도 요리해야 되고 팔 엄청 아파요. 근데 제가 집안일 조금 할 때. 남편 입장에서 좀 방어를 하자면 네. 남편이 보는 아내의 그 평일 삶은 어떻게 보이냐면 봐봐요. 애들이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은 보통 8시에 걔가 8시에 유치원을 가요. 네. 하원 시간이 6시야. 그리고 얘는 초등학교 8시 반에 가잖아요. 네. 그리고 학원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걔도 6시야. 네. 그럼 아빠 눈에는 엄마가 네. 9시부터 6시까지는 자유야. 그래서 자기 뭐 필라테스도 다니고 뭐 꽃꽂이도 다니고 다 해요. 근데 주말에 밥 하나 못 해주냐 이거야. 해줘야지 밥을. 밥을 해줘야지.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힘들게 일하는. 아니 저는 이제 기준이 뭐였냐면 자식이 좀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 일단 기준으로 봤을 완전 때 깐난 애기 때.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애기 힘들죠. 키우면서 집안일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남편이 왔을 때 같이 해야 돼요. 육아도 같이 해야 되고 집안일도 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둘 다 노동을 한 거예요. 집안에서 노동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해왔고 남편도 밖에서 노동을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둘이 만났을 때는 이제 만나서 같이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애가 우리 초등학교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종일반 이따가 뭐 6시 오면은 집밥 해주셔야지 이거는 파키밥 계속 먹으면 이거 진짜 질려요 이거는. 남편이 소파랑 그렇게 한 몸이 돼서 사는 거는 또 괜찮은 거야. 안 되지. 어떻게 소파랑 한 몸이 돼? 어쩌라는 거지? 여성분은 요리하시고요. 남성분은 육아에 참여하세요. 사실 극단적이긴 한데요. 이런 가정이 사실 많아요. 많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가끔 모여서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입장으로서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까? 그분들은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조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조언을 해줘야 될까? 말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독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죠. 남편 사랑, 아내 사랑 그게 기반이 돼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은 씨알도 안 맥혀요. 그렇죠. 안 통해요. 이미 화가 가득 차 있어서 네, 화가 가득 차 있어서 안 되더라고. 그냥 열받아서. 자, 그러면 이런 남편들한테 네? 집안일을 지혜롭게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소파에 누워만 있어. 지금 쇼파랑 한 몸이 됐다. 네, 어쨌든 근데 나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 평일 내내. 네. 어떻게 하면 아내로서 예쁘게 집안일을 시킬까? 그런 방법이 있나?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하다라기 표현보다는 좀 생각을 잘해야 될 게 똑같은 일을 시킬 때 와이프가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투. 남편이 말투도 다 포함이 돼요. 네, 맞아, 말투도 맞아. 포함이 중요하지. 되고 내용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남편과 쇼파를 분리시키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지?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시킬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해 주시죠. 설거지? 설거지. 잔뜩 쌓여 있어. 잔뜩 쌓여 있다. 기름기 막 때때 묻고 막.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보, 설거지 좀 해. 이렇게 하면 지금 쇼파랑 분리가 되겠냐고.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해보세요. 여보, 혹시 나 지금 어깨가 너무 아픈데 이거 설거지를 해줄 수 있어? 이 질문은 되게 뭐냐면 교과서적이다. 아니 아내들이 그거 이 생각 안 질문이 했을까? 뭐냐면 보세요. 질문을 할 때 남자의 능력을 물어보는 거야. 능력. 당신 이런 거 해줄 수 있어라는 능력을 물어보는 애한테 거예요. 할지. 여보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여보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30분 해볼게. 30분 안에 이거 다 하면 내가 진짜 상 준다. 그런 거. 이거 혹시 30분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왜냐면 남자가 기본적인 좀 허세가 있어요. 나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30분? 했을 때 또 칭찬을 해줘야 돼. 어머 여보, 와 이걸 30분 안에 다 한 거야? 어머 기름기가 하나도 없네. 이런 상 줘야겠다. 남자는 그 와이프의 칭찬에 막 녹아 들어가거든요. 자기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야. 네. 남자는 이 능력 인정받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질문하기 전에 부탁을 하기 전에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고. 결국 여자가 인내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소파에 있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정리 다 했어요. 그래서 설거지 너무 많아. 신랑한테 좀 부탁해야겠다 하고 딱 뒤돌아보는 순간 정내미가 떨어지죠. 설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러니까 여자 보고 좀 초반에 인내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여보. 화 참기. 어떻게 하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그때 일단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저 쇼파와 한 몸이 된 저놈을 보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먼저 웃으세요. 미소를 남편 무서워할 것 같은데 왜 저래? 미소를 짓고 차분하게 그렇게 좀 부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애들이랑 놀 때는 애들이랑 좀 놀아달라고 할 때는 그거는 당연히 놀아줘야죠 남편이.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많으니까. 왜 많지. 평일에 내가 그치. 고생하고 왔는데 집에서 나도 편하게 쉬고 싶다. 그래서 한 5분 놀아주고 1시간 앉아서 이렇게 TV 보시는 분들 많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5분 TV 보게 하고 1시간 놀게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보. 그렇죠. 일단 내가 심호흡을 허리가 하시고. 너무 아파서. 우리 아들이 이 놀이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해주면 너무 재미없어 하더라고. 혹시 당신이 이 아들의 재미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니? 안 돼. 한번 해볼까? 내가 30분 줄게.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보상이 없으면 안 하냐고. 우리 아들이 평소에 일주일 내내 당신과 이 놀이를 하고 싶어 했다. 정말 아빠를 그리워하더라. 혹시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못할 것 같지만. 못할 것 같지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무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럼 할 수 있겠어가 아니고 할 수 있지 여보 이렇게. 그렇지. 또 잘 놀아주면 역시 아빠밖에 없다. 칭찬도 같이 해줘야 돼. 오케이, 알겠어요.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뭐 사랑이 어쨌든 다 기반이 되어 있어야 말도 이쁘게 나가고 남편도 사랑이 조금 있어야 마음에 후딱후딱 소파에서 일어나고 핸드폰 내려놓고 아이들 바라보는 눈이 생기지. 사랑이 일단 중심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제 매 회차마다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인내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인내이기 때문에 항상 지혜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습관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좀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제 사랑을 하는 부부니까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말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는 게 기독교인 부부로서 올바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집안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가 많고 저도 맞벌이잖아요. 맞벌인데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신랑이랑 우리 아이랑 같이 밥 먹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가끔 저녁에 평일 주말에는 보통 배달 시키거나 외식을 자주 안 하는데 그래도 몸이 힘드니까 가끔 배달을 시킬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남편과 아들은 되게 맛있게 먹죠, 당연히. 근데 저는 좀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배달 시켜서 먹인다는 네. 그냥 좀 제가 늘 밥을 해야 근데 내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되지? 남편은 자연스럽게 오늘 아침 뭐야? 오늘 저녁 뭐야? 아, 이렇게 물어봐요. 네. 왜 나한테 물어봐? 왜 물어봐? 왜 물어? 나도 남편한테 일어나서 그런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네, 남편이 그렇죠. 항상 물어보고 오늘 저녁은 뭐 먹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그 메뉴를 정해놓지 않으면 되게 미안해해야 아. 되고 그런 좀 마음의 무게가 네. 좀 있는데 그걸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생겨요. 작은 집안일 하나하나에도 저는 당연시 하면서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고 남편도 당연시 받아왔던 그게 의문 없이 그래왔던 부분들이 많아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관점에서 남녀의 역할을 강요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 네. 유교 문화권이라서 그래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변화하고 있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또 육아잖아요. 네. 육아 관련해서 집안일 관련해서 이런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 이런 거 어떻게 봐야 하죠? 우선 그 어떤 유교 관습,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에.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이제 우리 시대의 그 윗 어른 시대와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생각 차이도 많이 있는데 여전히 그런 영향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실장님처럼 괜히 이제 죄책감 느끼는 거 식사 준비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설거지도 괜히 미안한 거 그런 것도 여전히 실장님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라고. 네. 왜 그렇게까지 해야 굳이 되냐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내가 되냐. 왜 해야 되냐고. 네. 이것도 하나의 본인의 일인 거고 그렇죠. 가정의 일인 건데 왜 나는 그렇게 채찍과 당근을 내가 그게 손에 쥐고 해야 하냐 이거죠.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런 관습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남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그런 걸로 좀 미안해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똑같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말이 글쎄요 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합리적으로 집안일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부 질서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해야죠. 그 성경에서도 그렇고 여자 남자 이렇게 딱 분리시켜 놓고 봤을 때 예.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 단어가 이제 순종과 복종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남자 여자 질서. 네, 남자가 그리스도고 여자가 교회다. 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얘기를? 맞아요. 그 에베소서나 뭐 되게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와요. 네.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보통 거기서 조금 화나는 포인트가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하라는 그 절이 나와 그 구절이 나오는데 잘 그것 모르시는 때문에. 분들이 그 얘기 툭하면 하시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 독불 장군처럼 무조건 시키는 거고 여자들은 무조건 뭐 수발드는 것처럼 막 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본문에서는 그 뒤까지 계속 읽어보시면 오히려 남자가 그리스도, 여자가 교회라는 비유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내주심 같이 남편도 와이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목숨을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와이프를. 네. 와이프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여자한테 쓰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로 노예가 되고 서로 종이 되는 원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질서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로 차별, 어떤 위아래,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위아래의 질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직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보시면 그 동물들,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뭐 태양, 뭐 낮, 달, 별, 뭐 이름을 다 갖다 붙이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담이 하고 하와는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기는 해요. 차이가. 그러니까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금 우리 유교 문화가 성경적인 질서처럼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